안녕하세요.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 많이 보셨나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또 성장, 매년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판매량 갱신. 그런데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전 세계 흐름에 못 따라가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 2022년 대비 2023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미국이 37만 대로 49% 성장, 유럽은 60만 대로 38% 성장, 하다못해 하이브리드의 진심인 일본마저 2만 8천 대로 46% 성장을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전년 대비 2천여 대가 줄어서 마이너스 4% 역성장을 맞이했습니다. IT 강국, 문화를 선도하는 K-팝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전 세계가 전기차에 미쳐 있을 때 따라가지 못하는 사실상 유일한 역성장 국가가 됐을까요? 오늘은 유독 대한민국만 전기차가 역성장했던 이유 4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 마지막 이유는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이 다른 이유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변수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직도 높은 가격. 여러분,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V70이 시작 가격이 같다는 사실 아시나요? 물론 아이오닉5가 보조금을 받으면 4천 중반이지만 출시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옆나라 중국만 봐도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죠. 전기차 가격이 높은 것은 배터리 가격 때문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높은가 라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들의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나오는 역대급 실적 현대차와 같은 기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전기차 가격도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안 내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출시된 코나 EV가 최고 가격 4,850만 원이었지만 정작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 올해에 출시된 코나 EV는 5,086만 원입니다. 아니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됐다면서 왜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지? 정말 배터리 가격이 문제인 것인지 괜히 현대기아가 역대급 실적이 아닌 것인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문제인 것인지 가장 정확한 것은 단가를 알고 있는 완성차 제조업체겠지만 혹시나 보조금이라는 달콤함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전기차 제조업체들 때문은 아닌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두 번째, 언론의 편향적 보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산유국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전기차 인프라와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이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에 1조 3,600억을 투자할 정도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 중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는 20%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직 우리나라만 유독 4%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급발진, 화재 등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발진 의심에 대한 뉴스는 많지만 후속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전기차 화재 뉴스는 많지만 전기차 화재 비율이 내연기관보다 더 적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훨씬 자유롭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하이브리드 차량이 내연기관 전기차보다 훨씬 화재로부터 취약한데 이런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이런 거 보면 역시나 언론이 참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단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인기 많은 키워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안. 우리가 내연기관을 구매할 때 완충 시 몇 킬로미터 가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주행거리가 얼마인가요? 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에게 충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전기차 사용자들이 급속 충전보다는 10시간 넘게 걸리는 완속 충전을 선호합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을 때 충전기 물리고 집에 들어가거나 회사 주차장에서 물려놓고 일을 볼 때가 가장 많은데요. 하지만 집밥이나 회사밥이 없다? 그렇다면 충전하는데 정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는 꼭 집밥, 회사밥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런 고민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전시설이 당연하게 주변에 깔려 있다면 전기차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지겠죠. 하지만 아직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지금 완속 충전기 위주의 보급은 더욱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기차 충전이 내연기관보다 스마트폰 충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을 할 때 별도의 목적지를 정하고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 날 때 어디서든 충전하고 사용할 때 충전기를 빼서 사용하는 전기차 라이프가 되어야지, 이것을 내연기관이 주의하는 시스템과 동일선상으로 보시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PH 차량의 부재.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고심 끝에 발견한 특이점인데요. 우리나라만 전기차 역성장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평과 함께 매년 성장하고 있는 PHEV의 부재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PHEV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약자로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 방식에서 소형 배터리를 더해 일정 킬로미터를 전기 충전으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통 40에서 80km는 전기 충전만으로 갈 수가 있고, 배터리가 닳으면 가솔린으로 갈 수가 있죠. 내연기관을 수십 년 타다가 전기차로 바꿀까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내가 충전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화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연기관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계단에서 충전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오르지 못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PHEV라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전기차 전환으로 넘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HEV 운행은 전기로 주행했을 때와 가솔린으로 주행했을 때의 차이를 느끼는데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제 지인은 PHEV를 운행하다가 전기 동력에서 가솔린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돈을 땅에 버리는 느낌이 나서 전기차로 결국 전환을 했다 할 정도로 PHEV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둘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기차의 장점을 몸소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PHEV 배터리 용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매일 공용 전기차 충전소에 물려서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토로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더욱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법과 편의를 위해 완속 충전 인프라의 조기 확충과 같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지, 각각의 사용자들끼리 싸우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특이점은 PHEV 시장에서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안 하고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유럽에서는 투싼, 산타페 등의 PHEV 모델을 판매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PHEV의 부재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는 다수의 소극적인 예비 전기차 오너들의 징검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벤츠나 BMW 등의 수입차는 다양한 PHEV 모델의 선택이 가능하고 판매량도 꽤 높은데요. 정작 좀 더 대중적인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PHEV 모델의 부재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충전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국내에서도 PHEV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PHEV 모델들을 설명하는 콘텐츠는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생각들을 콘텐츠를 통해 공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4가지 이유 중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무엇이든 육두 문자만 아니면 되니까 자유로운 의견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